공원이 여기 말고 그 옆에 마석에 있는데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광주 5.18 관련해서 광주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모란공원을 이제 많이 찾게 됩니다. 정치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그쪽에 가서 이렇게 뭔가 좀 시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모란 민주열사 중에서 그 이형관이라고요. 그 대학생 기자 출신입니다. 이분 친구죠, 우리 김창우 대표님 맞나요? 제가 선배님. 아, 선배님이시구나. 네. 당시에 이제 이형관 기자님이 대학생 기자로서 아주 민주 언론이라고 그러죠. 그 선봉에 있었던 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그동안 잊혀져 있잖아요. 신희준 가수님이 이제 메모리, 기억이라는 노래, 이 노래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잊혀져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변에도 잊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억을 끌어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주춧돌을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영관이라는 어떤 기자를 제가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우리 김창호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시를 하나 낭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 전날 이른 오후 모란공원으로 이영관을 보러 갔다. 권한이 있는데도 두려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어 권한을 잘못 행사하는 것보다 큰 죄다. 깨어 있으며 부족한 용기와 부족한 열심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어느 날 현관의 죽음에 대해 접했을 때 나는 그를 죽인 죄인이 되었다. 하지만 어두운 밤 하늘의 별처럼 바람이 되어 내 곁을 동행한다. 지금 그 우리 장익수 대표님께서 이영관 이제 학생 기자를 그 이제 민주 언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 언론은 이제 기본적인 거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영관 그 이제 군이 도모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강복과 통일이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그 당시 분단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모란공원 가면 문익환 목사님 묘역 있죠? 이영관과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거였냐 하면 선배 세대들의 통일운동이 잘못되었다. 참으로 잘못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독일은 통일이 되었지만 우리는 분단되어 있는 것이다. 그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 그 극복하는 첫걸음을 우리가 시작하자. 우리가 처음 내딛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익환 목사님, 그분이 했던 것을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것, 그 가치만이라도 높게 사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그 모델이 윤봉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투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남양주 지역발전협의회 그 밴드에 올렸는데 그 윤봉길 의사님께서 독립운동하러 가면서 강보에 쌓인 당신의 두 자녀분들에게 남긴 글, 그 문학 정신을 그 우리 민족의 언론관으로 바로잡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글들, 여기 아까 나눠드렸던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처음에 군산대 신문에 싣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처음엔 한겨레든 뭐 월간말이든 그런데 이제 보내려고 보냈는데 그 기성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학보사, 뭐 소방대 학보사의 어느 주간 교수는
자기가 싫지 못하는 글을 싫어야 되는데 안 싫게 해줘서 백지로 지면을 내보내겠다고 하는데요. 서강대는 종교적인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석 모ron공원 그 이영감 묘소 앞에 가면 우리 장 대표님께 소개한 것처럼 우리 이영관 학생 기자가 그 당시 군산대 언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일을 힘쓰다가 가로사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이웃 대학교였던 언강대학교였어요. 그 당시 언강대학교 그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저보다는 5살이 많았고 이영관보다는 6살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익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한병도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 당시 참으로 무능력했던 인물이었어요. 자기 모교의 후배들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고 속된 말로 나이값도 못하는 인사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좀 시대가 바뀌었으면 자기들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좀 반성하고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우리 장익수 대표님께서 얘기했죠.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 하러 가면 어디로 갔냐면 강주로 갔어요. 저희는 그런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강주가 아닌 전주지검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강주에서 백날 외쳐봤자 청와대가 어떤 변화는 안 할 것 같았어요. 전주지검 앞에서 모여서 외치고 그 시위대가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에 나서주지 않으면 청와대로 가서 김영삼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을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행동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본 인물이잖아요. 우리 이영관은 알고 보면 영국의 세익스피어보다도 더 대단한 언론인이자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측면의 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쓴 글도 실었고 후배들에게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신인상 가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자도, 우도, PD도 NL이 아닌 우리 역사 속에 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어났던 13도 창의군의 그런 맥을 잇고 그리고 그분들이 못다 이룬 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그리고 그러한 통일을 이루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5.18 특별법 제정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북에도 5월의 그 강주 정신이 스며들면 그들 스스로 북의 정권은 붕괴되고 김영직과 서로군정서의 반란 세력이었던 김영직과 김성주의 그 잔존 세력을 척결하고 스탈린의 잔당들은 나치처럼 척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통일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윤봉길 시인님의 문학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을 때 감복했던 것처럼 윤봉길 시인님의 어떤 정신을 다시 한번 드높여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려고 어떤 분쟁의 대상이 되려고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류사에 흐트러진 잘못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제국주의 늪에 빠진 시기가 언제인가요?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그 이후 아니었던가요?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민족이 3.1혁명이라는 것으로
인류사에 드러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처럼 헌신하지 않았다면 세계는 지금도 그 제국주의 늪에서 아비규환의 늪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남양주에 있는 강동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우리 이영관이 이제 후배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 6년 동안 만났던 어떤 선생님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제가 동문회의 부회장을 맡으면서 학교 가서 최소한 그 정도의 제 은사님들조차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굳이 우리 이영관의 모습을 찾자면 우리 강동학교의 설립자였던 운어 스님이나 또 한 분, 여기 돌베개 저서로 알려진, 어떻게 보면 총장을, 자기 한 살 후배는 고려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학교를 설립 당시에 와서 서기일을 하고 역사 편도사로 역사와 영어를 가르쳤던 춘원 이광수 선생님 정도야 그분들을 이영관과 비교할 만하고, 우리 남양주의 큰 인물이었던 다산 정영 선생님 아시죠?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고 학습하는 모습은 이영관이 다산 정영 선생님을 닮았고요. 그리고 혁명가의 자질은 여기 오다 보면 소골 낚시터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 종중 땅들이 연안이신데요. 이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님, 이분과 같은 혁명가적인 자질을 가졌던 인물이 이영관입니다. 그럼 이영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동영 선생님을 자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